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그런 말씀들 많이 하시잖아요. 가늘고 길게 살래, 네. 짧고 굵게 살래. 아유, 네. 무슨 말씀이에요?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아유. 짧고 굵게요? 오, 진짜요? 화끈하시네요. 오, 네. 예. 아니 근데 100세 인생에 예. 기왕이면은 좀 행복하면서도 예.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는 그러니까요. 예. 굵고 길게 살면 어떨까요? 네, 이제 예. 건강이 걱정 많이 되시잖아요. 그 중에서도 어른들이 제일 걱정하시는 질병이 아마 치매일 것 같습니다. 네. 치매 다들 두려우시죠? 그러나 이렇게 두려워할 필요만은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치매 치료의 최고 전문가를 모시고 치매에 관한 최신 진단법 그리고 치료법 예방법까지 자세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네. 건국대 신경과의 한설희 교수님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저희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아마 어르신들이 가장 걱정하시는 게 내가 치매가 온 게 아니고 뭐 건망증이 심해진다든지 기억력이 자꾸 가물가물해지시는 분 그런 걱정 많이 하실 거거든요. 네, 그렇죠. 이제 연세가 들면서 건망증이 자꾸 생겨서 기억이 가물가물한 내가 혹시 치매가 아닐까 이런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오늘은 제가 어떻게 하면 치매를 예방할 수 있는지를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과학 발전에 의해 가지고 치매가 발생하기 훨씬 전에 우리가 치매가 올 수 있는 사실을 미리 알 수가 있다는 것도 정보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정말요? 네. 손 놓고 당하는 게 아니라 미리 알고 예방할 미리 수가 알면 있어요? 그만큼 예방을 할 수가 훨씬 오, 쉬워지겠죠. 귀가 네. 번쩍 뜨입니다. 박수로 강의 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누구나 다 요즘에는 자기가 건강에 조금만 신경을 쓰면 100세 시대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보다는 훨씬 건강하게 신체적인 건강은 오래 유지가 되는데 근데 안타깝게도 이 인지 기능은 좀 떨어지게 돼 있죠. 그래서 여기 지금 화면에 보시는 이분이 누군지 아시죠? 미국의 40대 대통령, 그러니까 강한 미국을 주장했던 레이건 대통령입니다. 근데 이분은 여러 가지 면에서 괄목할 만한 그런 분인데요. 일단은 당대의 유명한 영화 배우셨죠. 그다음에 미국의 40대 대통령이셨고, 그다음에 이제 말년에는 사실은 정말 안타깝게도 치매로 고생하시다가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걸린 병이 바로 그 유명한 알츠하이머 병입니다. 그러면 그 알츠하이머 병이 뭔가에 대해서 우선 한번 좀 알아보고 지나가죠. 이 알츠하이머는 사실은 독일의 정신과 의사의 이름입니다. 알로이스 알츠하이머라는 분인데 그 분의 환자 중에 한 분이 당시에 51세 여자분이었는데 이제 아고스트 데터라고 요즘에 이제 이름까지 밝혀졌어요. 그래서 51세면 사실은 치매가 올 나이는 아니죠. 그런데 이제 당시에 보면 처음에는 기억장애로 시작을 해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그 이웃집 여자하고 내 남편이 무슨 잘못된 관계가 있다 이렇게 남편을 의심하는 그런 의부증이 있었고 그다음에 자꾸 망상이 생겨가지고 누가 나를 죽이려고 한다라는 생각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뭐 조금 지나니까 이제 밖에 나갔다가는 집을 못 찾아오고 하는 그래서 나중에 너무나 그 한밤중에 소리를 지르고 하니까 집에서는 어떻게 관리를 할 수가 없으니까 이 알로이스 알츠하이머가 근무하는 정신병원에 입원을 시켰습니다. 그래가지고 환자분이 한 3년 반 정도 고생하시다가 사망을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당시 독일의 의학이라는 것은 병의 원인을 끝까지 추적해보는 그런 전통이 있었기 때문에 이분이 돌아가신 다음에 뇌를 한번 알로이스 알츠하이머 의사가 검사를 해봤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신 바와 같이 왼쪽에 있는 뇌는 아주 건강한 뇌입니다. 근데 오른쪽에 있는 뇌는 호두처럼 좀 쪼글쪼글하게 생겼죠. 그래서 이제 정상적인 사람의 뇌 무게는 한 1,300에서 1,500g 정도 되는데 이 치매 걸린 사람의 뇌는 한 900g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뇌가 3분의 1 정도는 없어져 가지고 너무나 가벼워져 있죠. 그 뇌를 알로이스 알츠하이머가 현미경하에서 이 조직 검사를 해봤어요. 그런데 보면 이런 두 가지 찌꺼기가 보였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도 100년이 지난 지금도 이 알츠하이머 병을 확진하는 가장 좋은 방법 이것은 이제
이 뇌 부검을 통해 가지고 그런 그 두 가지 단백질 찌꺼기를 봐야 되는 것인데요. 근데 놀랍게도 이제 그 화학의 발전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지금 현미경으로 봤던 이러한 뇌의 찌꺼기, 우리가 아밀로이드라는 그런 단백질인데요. 이것을 살아있는 사람한테서 볼 수 있는 방법이 개발이 됐습니다. 물론 이게 2002년도에 처음으로 동물 실험에 성공을 했고 상업적으로 쓰이기 시작한 거는 불과 2, 3년밖에 안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금년도부터 이것이 이제 가능하게 됐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보시는 이 사진은 이미 진행된 알츠하이머병 환자, 아까 조금 전에 보셨던 부검상에서 보셨던 그 아밀로이드 단백질 찌꺼기가 여기 빨갛게 보이는 것이 다 이상 단백질이 쌓인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얼마나 빨리 알아낼 수가 있겠는가? 지금 60대의 정상적인 인지 기능을 가지신 분이에요. 근데 보면 조금씩 아밀로이드가 쌓이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아직은 그렇게 많이 쌓여 있지 않기 때문에 뇌 기능에 큰 영향을 미치질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같은 나이에 초기 치매 환자한테 찍어보면 벌써 많은, 여러분이 눈에 보시기에도 지금 상당히 찌꺼기가 쌓여 있다는 걸 아실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제 조금 진행된 알츠하이머 병에는 이렇게 지금 많이 쌓이고 있어요. 그래서 저걸 보면 그 아밀로이드 단백이라는 것이 쌓여가지고 치매를 일으키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런데 저것은 30대 후반부터 40대 초반에 벌써 이제 우리 뇌 속에 조금씩 쌓여 나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것이 한 20년에서 30년간에 걸쳐서 쌓여가지고 비로소 이제 치매가 나타나니까 거꾸로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20, 30년간에 예방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이 있다, 기회가 있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왼쪽에 보는 그림은 이제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치매 전 단계, 이제 좀 건망증이 좀 심하지만 아직 치매까지 가지 않은 경도 인지 장애의 단계에서 그런 단백질 찌꺼기가 많이 보이는 분이에요. 근데 이제 실험적으로 최근에는 여러 회사에서 저 단백질 찌꺼기를 제거하는 그러한 약품을 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오른쪽에 보시는 그림은 이분이 54주, 약 1년 동안 한 달에 한 차례씩 주사를 맞고 나서 찍은 사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단백질이 쌓이는 것을 우리가 예방을 할 수 있고 이미 쌓인 단백질이라도 일부는 제거할 수 있다는 그런 것이겠죠. 이것은 어떻게 이 얘기를 할 수 있는가 하면 단백질을 우리가 미리 쌓이는 것을 막으면 치매가 예방된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오늘 제가 주로 말씀드릴 일은 이 단백질을 적게 쌓이게 하는 방법,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단백질을 적게 쌓이게 할 수 있을지 그런 거에 대해서 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치매는 하루아침에 갑자기 생기는 병이 아니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한 20년, 30년간에 걸쳐서 서서히 진행하는 병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우리가 몸을 철저하게 잘 관리하는 분들은 20년, 30년 후에도 20, 30년 전과 똑같은 인지기능을 유지할 수가 있는 반면에 그 안에 이제 몸을 잘못 관리를 하면 다른 사람보다 10년, 20년 빨리 치매가 오는 그런 우를 범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생활 습관을 가졌는지가 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중에서 나는 담배를 피우지 않는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100% 다 담배를 안 피시네요. 나는 좀 숨이 찰 정도의 운동을 하루에 30분 이상, 적어도 일주일에 3번 이상 꾸준히 하고 있다. 손 들어보세요. 아주 자신이 없으시네. 3분의 1 정도. 예, 그러면 나는 하루 5쪽 이상의 신선한 과일이나 야채를 매일 섭취를 한다. 먹는다. 손 들어보세요. 거의 한 80%. 나는 젊었을 때 표준 체중을 지금도 유지하고 있다. 이건 정말 제일 자신이 없는 그런 분들이구나. 마지막으로 나는 6시간 이상 잠을 충분히 잔다. 이건 참 다행이십니다. 그래서 이 중에 절반 정도만 지금 시행하고 있다. 그러면 다른 사람보다 많이 이제 우수하신 편이고요. 일단은 내가 담배를 피우지 않는다. 그러면 다른 사람보다 10년은 우선 젊게 사신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우리 뇌 기능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뇌는 거울 대칭으로 좌뇌와 우뇌가 나눠져 있는데 이 좌뇌가 하는 일은 언어,
그다음에 논리적인 거, 수학적인 계산, 과학적인 거 이런 것을 좌뇌가 담당을 하고 그 반대로 우뇌는 예술적인 감각, 그다음에 창의성. 그래서 예술가들은 상당히 우뇌가 많이 발달돼 있어요. 근데 요새 젊은 엄마들은 이것을 미리 알기 때문에 우리 애가 좌뇌형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어렸을 때부터 우뇌를 같이 발달시킨다 그래서 아직 걸음마도 못하는 아기한테 피아노도 가르치고 그림도 가르치고 하는데 그것이 잘 받아들여지면 좋은데 아이한테 스트레스로 받아들여지면은 안 가르치면 못합니다. 그것은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각종 드라마에 보면 특히 아주 젊고 이쁜 여자 주인공이 치매에 걸려서 이제 고생하는 이런 것이 많이 있어요. 사실은 이게 드라마에서나 나오는 것이지 20, 30대의 젊은 치매는 거의 없어요. 그런데 아주 유전자, 그러니까 이런 돌연변이에 의해서 유전자가 잘못되어 있는 경우에만 저런 경우가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30대 후반에서 40대 이제 치매에 걸리는데 여러분은 안심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한 10가족 이내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드문 것이죠. 얼마 전에 스틸 앨리스라는 아주 그 영화를 혹시 보신 분 계세요? 이것은 그 알츠하이머병 중에 특히 이제 50대 초반에 걸려 있는 아주 유명한 대학 교수가 알츠하이머병에 걸려가지고 실화를 바탕으로 쓴 그런 소설에서 근거한 영화인데요. 미국의 아주 유명한 대학의 언어학 교수였어요. 근데 언어학이라면 남보다 말을 굉장히 잘하고 이런 분인데 어느 날 강의를 하러 갔더니 어려운 단어가 하나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왜 그럴까? 그다음에 이제 영화를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게 조깅을 하다가 보면 길을 잃어가지고 한참 헤매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근데 너무나 연기를 잘해가지고 이분은 사실은 아카데미 여우주연상을 이제 타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분 영화가 굉장히 과학적이라는 거 중간에 보면 조금 전에 여러분 보신 그 아밀로드 영상이 나옵니다. 이분이 자기 의사를 찾아가가지고 내가 좀 이상하니까 사진을 찍어주세요. 그래서 사진에 보니까 아까 여러분 보셨던 것과 똑같은 뇌 속에 이상 단백질이 쌓여가지고 초록이 치매가 확인됐던 그러한 경우였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얼마 전 영국에서는 약 2년마다 이것을 반복해서 인구 조사를 하는데 이제 어르신들한테 당신이 가장 지금 나이에 걸리고 싶지 않은 병이 뭐냐 이거를 여쭤보면 암이 아니에요. 치매가 가장 두려운 병이고 두 번째가 뇌졸중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이게 3년 전 조사에 의하면 15분마다 치매 환자가 하나씩 늘어난다. 그랬었어요. 그런데 작년 가을에 나온 조사에 의하면 이것이 더 당겨져 가지고 지금은 12분에 한 명씩 그렇게 치매가 많이 발생을 하고 또 1시간에 한 분씩 치매로 돌아가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왜 우리나라가 특히 문제가 되는가? 다른 나라보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아주 급속한 경제 성장 때문에 경제가 좋아지고 살림이 윤택해져 가지고 예전보다 영양 상태가 굉장히 좋아졌죠. 그래서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이 많이 적어져 가지고 지금은 이제 누구나 다 오래 사신다고요. 그래서 대부분 보면 유엔에서 정한 노인 그러면 정의가 65세 이상이 노인이에요. 근데 아마 여러분들 지금 65세를 노인이라고 하면 다 웃으실 겁니다. 그렇죠? 근데 실제로 이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전 인구에서 7%를 차지하면 우리가 고령화 사회라고 그러고 14%를 차지하면 고령 사회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대부분 나라에서 이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 사회로 넘어가는데 이제 프랑스 같은 데는 보시다시피 100년 이상이 걸렸어요. 미국은 한 75년. 그러니까 나라에서 충분히 사회에서 고령 사회를 대비할 수 있는 기간이 충분했습니다. 우리가 준비를 할 수 있는 기간이. 근데 이웃 일본은 굉장히 빨라가지고 그것이 25년 내지 16년이 걸렸어요. 정말 근데 걱정스럽게도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가 없게 이것이 지금 16년 내지 18년으로 단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다른 나라보다 노인 인구가 많아지니까 그만큼 치매가 걱정이 많이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치매라는 것은 그냥 건망증만 있다고 치매는 아니에요. 물론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이 건망증이 있고, 근데 건망증 이외에 다른 인지기능이라는 것은 우리가 제가 말을 하고 여러분이 제가 강의하는 것을 이해를 하고 아침에 여기까지 찾아오시는 길을 잘 찾아오고 그다음에 오늘에 맞게
판단을 잘해서 오늘은 어제보다 덜 추우니까 옷을 좀 얇게 입어야 되겠다. 이런 판단력, 언어 구사력, 그다음에 길을 찾는 능력, 계산 능력 이런 것을 다 우리가 인지 기능을 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기억력이 하나 없어지고 그 밖에 다른 인지 기능 중에 또 하나가 없어. 2개 이상의 인지 기능이 소실돼 가지고 그것 때문에 직업적인 업무 수행이나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때 그걸 우리가 치매라고 그래서 이제 가정주부들이 치매가 늦게 발견되는 이유는 요즘에 더군다나 이제 그 전기밥솥이 밥을 해주고 그러니까 누구나 치매가 진행이 돼도 그 정도는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예전보다 손맛이 좀 달라졌다든지 그다음에 집안 청소가 이전보다 많이 부실했다든지 냉장고를 열어보니 물건이 많이 음식물이 썩어 있다든지 이거는 이제 사실은 가정주부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거니까 정의에 따르면 그때 바로 치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치매는 우리가 마치 감기 그러면 어떤 사람은 열 나고 어떤 사람은 목이 아프고 그다음에 콧물이 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설사하는 분도 있어요. 여러 가지 증상이 다 있는데 그걸 통틀어서 이제 감기라 하듯이 이 치매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런 걸 치매라 하는데 이 치매를 일으키는 병은 약 90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것이 이제 알츠하이머 병이고 오늘 그걸 주로 말씀드리겠고 우리나라에서는 혈관성 위험인자, 특히 고혈압이나 당뇨나 고지혈증 같은 것이 잘 관리가 안 돼서 서양보다 조금 혈관성 치매의 위험성이 좀 높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누구나 다 나 걱정되니까 치매 검사를 한번 해볼까? 그러실 필요는 없어요. 어떤 때 우리가 치매 지원센터나 전문 센터에 가서 치매를 한번 검사를 받아봐야 되느냐? 옛날 것은 잘 아는데 자꾸 조금 전에 들은 것을 금방 까먹어. 최근 기억을 그다음에 새로운 것을 정보를 흡수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려. 예전에는 책을 한두 권만 읽으면 됐는데 소설책을 읽다가 보면은 재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앞에가 무슨 내용인지 몰라가지고 못 넘어가 자꾸 도넘기고 되넘기고 하니까. 그다음에 이제 복잡하고 순차적인 거.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이 효녀들이 어머님 고생하신다고 새로운 휴대전화나 혹은 시골에서 고생하신다고 이제 아주 첨단 기능을 가진 세탁기 같은 거를 이렇게 사주시면 사실은 그게 단순해야 되는데 복잡하잖아요. 그래 어르신들이 쓰기에는 굉장히 어렵죠. 집안에서도 이 리모컨이 요새는 이제 사실은 요물단지인데 못하는 것이 없는데 이 간단한 리모컨을 잘 사용하던 분이 어느 때부터 리모컨을 잘 사용하지 못한다. 그건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런 경우에 또는 남들이 직설적으로 얘기하지 않고 또 듣기 싫은 이야기, 하기 싫은 이야기, 어려운 이야기는 이렇게 애둘러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사람한테 이야기를 해도 잘 못 알아듣는 눈치가 없고 말귀가 어두운 경우. 그다음에 여러분은 오늘 여기 방송국에 시간에 늦게 잘 찾아오셨는데 매일 가는 길인데 어느 날부터 방향 감각이 없어져 가지고 집에 오는데 자꾸 시간이 더 걸린다. 이런 경우에는 한 번쯤 치매 초기가 아닐까 하고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런 경우는 한두 번 다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길거리에서 반가운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는 내 이름을 반갑게 불러주면서 누구야 그러는데 나는 얼굴은 알겠는데 굉장히 친하게 지내던 친구인데 이름이 생각이 안 나서 머뭇머뭇하는 경우가 있으셨을 거예요. 근데 한두 번에 있는데 반복적으로 사람 얼굴이 잘 생각이 안 나든지 물건 이름을 자꾸 생각이 안 나서 물론 이제 제 고향인 충청도나 어떤 이웃인 전라도 같은 경우에는 대명사를 많이 써요. 그거 있잖아 거시기 이런 말을 많이 쓰죠. 그런데 평소에 쓰시지 않던 분이 어느 날부터 물건 이름을 대지 못하고 얘야 거시기 좀 가져와봐 이렇게 자꾸 대명사를 쓰는 경우에 왜냐하면 그런 걸 우리가 다른 의학적인 용어로 명칭실어증이라고 합니다. 명칭을 잘 대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그것이 반복되는 경우에는 한 번쯤 검사를 받아봐야 됩니다. 그다음에 다른 사람한테 굉장히 친절하고 이해심 많고 예의가 많던 사람들이 어느 날부터 이해심이 없고 고집이 굉장히 세지고 작은 일에도 쉽게 참지부터 화를 내고 좀 예의 범절이 없어지고 이런 분들은 성격이 변한 것이죠. 그런 경우에는 이건 문제가 있다 생각을 하고 한 번쯤 검사를 받아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 예를 보겠습니다. 굉장히 쉽죠. 2시 45분을 시계를 그리게 한 거예요. 정상인 분은 사실 이렇게 문제없이 그려놨는데 조금 인지능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2시 하고서 45분 4자하고 5 사이에 넣었다가 이게 혹시 45분이 아닌가 저렇게 해놨죠.
조금 치매가 진행이 되면 저렇게 이제 시계라는 개념은 아는데 엉터리로 그려놓고 나중에는 시계인지 뭔지 잘 표시가 안 나요. 또 아주 심한 부분은 시계를 그리라 하면 시계에 이렇게 글씨를 쓰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이제 내 또래, 내 동료들보다는 좀 못한 경우. 그것은 아직 치매까지는 가지 않았지만 굉장히 치매로 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은 그런 걸 치매 고위험군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을 의학용어로 경도인지 장애라는 말을 씁니다. 근데 말은 경도인지 장애지만 사실은 경도가 아니고 굉장히 위험한 질환입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인 내 친구들이 1년에 치매로 갈 위험성이 한 1 내지 2% 정도 돼요. 그런데 이 경도인지 장애에 다다르면 이것이 10배쯤 높아가지고 10 내지 20% 정도 되기 때문에 4년 정도 치료를 안 하고 있으면 절반, 8년 후에는 거의 100%가 다 치매로 간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도인지 장애라는 진단을 받게 되면 굉장히 더 열심히 치매를 극복하는 노력이 필요하게 되겠죠. 여러분 잘 아시는 뇌 MRI라는 사진인데요. 이건 정상 사람의 뇌입니다. 보면 여러분이 눈여겨 보셔야 될 부분은 이 부분, 여기를 우리가 기억중추, 해마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정상 사람은 이렇게 해마가 꽉 차 있고 이 골격에 딱 붙어서 뇌가 이 정도로 되어 있는데 지금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알츠하이머 병의 경우 그 해마가 거의 3분의 1밖에 안 남아 있고 뇌가 호두처럼 쪼글쪼글해져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뇌 사진만 보더라도 이분은 알츠하이머 병으로 고생하시겠다는 우리가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분은 해마는 비교적 아까 앞에서 보신 분보다 좀 잘 유지가 되어 있는데 이 보면 뇌 안에 하얗게 많이 변해가 있어요. 이것은 왜 그런 거 아니에요? 작은 혈관들이 막혀가지고 반복적으로 막혀서 여기 구멍도 뚫리고 해가지고 이런 경우를 혈관성 치매라고 그럽니다. 아주 극적인 예를 하나를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분은 63살 드신 회사를 경영하는 분인데요. 지난달에 저한테 오신 분이에요. 아드님이, 우리 아버님이 2달 전부터 갑자기 말씀을 잘 못하시고 하시고 싶은 말씀이 나타나고 그다음에 기억이 조금 없어지시고 그랬다. 그러면서 판단력도 없어지셨다. 그래서 혹시 치매가 아닐까 그래서 모시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외래에서 이렇게 잘 과거력을 살피다 보니까 2달 전에는 멀쩡하시던 분이 2달 전부터 비교적 갑자기 나빠졌다는 거예요. 그런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치매는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병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치매가 아니다라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에 바로 그 자리에서 MRI를 찍어봤어요. 그랬더니 여기 전두엽에 가서 이렇게 큰 뇌종양이 있었어요. 다행히 이 뇌종양이 양성이기 때문에 이분은 감쪽같이 이 뇌종양을 수술을 해내고 지금은 인지기능이 정상적으로 돌아오셨어요. 그만큼 이제 우리가 검사를 해서 일찍 발견을 하면 되돌릴 수 있는 방법도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뭐 매년 MRI를 찍어올 필요는 없으나 환자가 기억력이 자꾸 없어진다 그러면 적어도 한 3년이나 4년에 한 번씩 뇌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확인해 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알츠하이머 병이 얼마나 위험한 병인가 제가 한번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전 인구의 알츠하이머 병이 한 1 내지 2%, 환갑 때는 1 내지 2% 정도 차지를 해요. 그런데 이 병은 나이가 5살 증가할 때마다 2배씩 늘어납니다. 그러다가 85세 정도에 이르르면 47%, 거의 2사람 가운데 한 분은 치매 환자가 돼요. 그다음에 일단 치매가 시작이 되면 거의 현재로서는 아직까지 완치 방법이 없기 때문에 평균 한 9년 정도 사시다가 돌아가시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누구나 다 오래 사는데 그럼 다 치매에 걸릴 것인가? 치매에 걸리는 사람들은 사실은 잘 살펴보면 따로 있어요. 그 반대로만 하면 우리는 치매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우리가 나이는 피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누구나 나이를 먹으니까 그건 어쩔 수 없고 단지 나이를 먹어도 왜 우리가 곱게 늙어라 그런 말이 있죠. 그래서 건강하게 노인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성별, 좀 이 방청객 여러분들 중에는 조금 여성분들이 많은데
좀 불리하게도 사실은 여성분들한테 이 알츠하이머 병은 많아요. 한 2배 정도 많습니다. 물론 이제 여성이 남성보다 수명이 긴 원인도 있겠습니다만은 여성분들은 에스트로겐이라 하는 여성 호르몬이 있죠. 이것이 이제 한 50대를 전후해 가지고 갱년기가 들어서면서 이 없어지죠. 이 에스트로겐이. 근데 이 에스트로겐이 없어지면 이 에스트로겐이 하는 일 중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 아까 말씀드린 뇌의 기억 중추를 잘 보살피는 영양인자예요. 그런데 잘 온실에서 이렇게 키우다가 갑자기 온실이 밖으로 나가면 이제 어린 새싹들은 죽지 않습니까? 그거 마찬가지로 에스트로겐이 없어지니까 여성분들은 그러한 역할을 없어지니까 영양인자가 없어지니까 신경세포가 빨리 쇠퇴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남자들은 90세, 100세가 돼도 몸이 건강하면 아이를 가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남성 호르몬 테스토스테론이라는 호르몬이 있는데 이 호르몬의 일부가 밖에서 뇌 밖에서 에스트로겐으로 변해요. 그래서 이제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 보면 남성 여성의 역할이 좀 바뀌는 경우들이 있죠. 할머니들은 상대적으로 연세가 드시면서 조금 이렇게 성격이 남성다워지고 그 반대로 할아버지들은 조금 여성스러워지는 것은 바로 호르몬의 영향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아까 말씀드린 20, 30대에 치매가 오는 것은 드물지만 돌연변이 유전자 때문에 그렇고요. 혹시 가족 중에 치매가 있다. 그러면 내가 치매가 될 위험성은 약 40%쯤 높아집니다. 그만큼 조금 위험해요. 그다음에 공부를 전혀 안 하신 무학인 분들은요. 8년 이상 교육을 받으신 분들에 비해서 치매가 5배쯤 많아집니다. 그래서 많이 배울수록 치매가 덜 걸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여러분 그 어렸을 적에 동생이랑 놀다가 머리를 쥐어 박으면 할머니한테 혼나죠. 머리 나빠진다 이렇게 머리 건드리. 할머니가 경험적으로 아신 거예요. 그래서 머리를 반복적으로 손상을 받으면 치매에 걸려요. 여러분 잘 아시는 무하마드 알리라는 권투 선수 있죠. 그분이 그 아틀란타 올림픽 때 최종 성화 주자였는데 보면 손을 덜덜덜덜 이렇게 떨면서 가는 거 아시죠? 그분은 그때 2가지 병으로 고생을 하셨는데 파킨슨 병이 있었고 또 치매가 있었어요. 그래서 뇌를 반복적으로 다치면 그런 치매가 오기가 쉽고요. 그다음에 혈관성 위험인자들, 고혈압이나 당뇨나 고지혈증 같은 여러분 증상이 없다고 치료를 안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혈관성 위험인자는 혈관병도 많이 생기고 그다음에 뇌졸중도 생기게 하지만 더 위험한 것은 혈관성 위험인자를 우리가 치료하지 않으면 아까 말씀드린 단백질 찌꺼기, 아밀로이드가 뇌에 더 많이 빨리빨리 쌓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위험한 겁니다. 그다음에 직업도 굉장히 중요하죠. 단순 직업보다는 좀 복잡하게 두뇌 활동을 많이 하는 직업이 신경을 강화시키기 때문에 치매에 덜 걸리고요. 여러분이 성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해심 많고 다른 사람한테 이타적이고 이렇게 봉사를 많이 하고 좋은 마음을 가진 분은 치매에 훨씬 덜 걸려요. 그런데 굉장히 까칠하고 이렇게 신경질적이고 한 분들은 다른 사람보다 심장병과 치매에 걸릴 위험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너그러운 분 치고 치매에 걸리는 분은 극히 드뭅니다. 제가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 중에 사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치매를 예방할 수 있을까? 나쁜 습관을 고치면 됩니다. 사실은 엄밀한 의미에서 치매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년, 30년간에 걸쳐서 나쁜 단백질이 뇌에 쌓여서 생기는 질환이기 때문에 좋은 생활 습관을 가지면 쌓이는 속도를 늦출 수가 있다는 것을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이는 뭐 어쩔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모든 사람이 특히 우리 여기 와 계신 여성분들은 외모에 신경을 많이 씁니다. 외모에 신경 쓰는 것만큼 우리 뇌 건강에 신경을 쓰시면 충분히 치매를 극복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세가 드실수록 남성보다 여성이 알츠하이머 병에는 많이 걸려요. 그렇다고 남성분들을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남성분들은 음주와 흡연 위험이 높고 그다음에 직장에서 스트레스가 많고 그러기 때문에 혈관성 치매는 또 여성보다 남성이 2배쯤 많아요. 그래서 아마 신이 공평하게 알츠하이머 병은 여성분들한테, 혈관성 치매는 남자한테 이렇게 주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족력이 있는 경우에 훨씬 치매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혹시
우리 부모 혹은 할아버님 중에 치매가 있는데 야 나는 이 치매 걸리면 어떡하나 이게 걱정만 하실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이러한 좋은 생활 습관을 더 적극적으로 가지려고 노력을 하시면 그만큼 이런 얼마든지 내가 나쁜 유전자를 갖고 태어났다 할지라도 우리가 후천적으로 그것을 극복할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우울증이 상당히 문제가 되는 특히 중년기 우울증이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이 우울증이라는 것은 결국은 굉장한 스트레스 때문에 그런데요. 이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스트레스 호르몬이라는 게 많이 생겨요. 근데 이 스트레스 호르몬은 아까 말씀드린 기억 중추에 굉장히 나쁜 영향을 미칩니다. 물론 이제 유스트레스라고 해서 좋은 스트레스가 있어요. 어느 정도 좀 자극이 있어야 우리가 활기도 있고 애들 공부 안 할 적에 좀 자극을 주면 반짝 정신 차려서 공부 이런 좋은 스트레스도 있는데 그런 스트레스가 오래 가면 계속해서 해마에 나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해마가 자꾸 작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 우울증에 시달리면 그만큼 해마가 작아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특히 중년기 우울증을 극복하지 않으면 앞으로 20년, 30년 후에 치매가 올 위험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 우울증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는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는데 그럼 이제 난 어떻게 하나? 평생교육이라는 게 있죠. 평생교육이라는 게. 나는 대학까지 나오고 박사를 땄으니까 나는 치매 걱정이 없겠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이 만약에 난 이제 공부 많이 했으니까 이제 쉽게 그냥 지낼 거야. 아무 일도 안 하고 뇌를 쓰지를 않으면 빨리 쇠퇴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평생 교육을 여러분이 새로운 거에 대한 흥미를 가지고 해야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건 조금 어려운 말인데 C반응 단백이라는 것은 우리가 치주염이나 혹은 감기만 걸려도 혈중에 이런 염증 단백질을 우리가 보이게 되는데 이것이 이제 만성적으로 있는 경우 누구든지 살아가면서 한두 번 열병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때 저건 잠깐 올라갔다 떨어지는데 저것이 평생 올라가 있다. 그러면 뇌에도 염증이 생기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구강위생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치주염을 빠른 시간 내에 치료하지 않고 오랫동안 치주염을 갖게 되면은 염증이 오래 가가지고 결국은 두뇌에도 뇌에도 염증이 오기 때문에 치매 위험성이 그만큼 높아지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거 또 한 가지 이제 어려운 말인데 호모시스테인이라는 것은 자연계에 존재하지 않는 아미노산인데요. 우리 몸에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서 항산화 물질이라는 것이 만들어집니다. 근데 이 항산화 물질을 만들 때 생겨나는 부산물이에요. 이 호모시스테인이라는 것이. 그런데 이것은 사람마다 조금씩 유전적인 위험성이 있어가지고 어떤 유전자를 가지면 이 호모시스테인 물질이 더 많이 쌓이긴 하는데 사실은 치료가 굉장히 쉬워요. 비타민 B군, 특히 엽산을 많이 섭취를 하면 저것이 저절로 낮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비타민이 많이 들어있는 그런 식품을 잘 섭취를 하면 쉽게 저것을 우리가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 호모시스테인은 치매뿐만 아니라 제일 유명한 것은 사실은 처음에 알려진 건 심장병의 주 위험 인자로 알려져 있고 또 뇌졸중에도 관여가 됩니다. 그다음에 최근에는 여러분 그 비타민 D에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비타민 D 그러면 여성분들 참 잘 아시는데 골다공증 제일 유명하죠. 근데 최근에는 여성분들의 유방암의 위험성을 상당히 높여요. 비타민 D가 결핍이 되면. 그런데 최근 연구에 의하면 비타민 D가 이런 암이나 혹은 지금 말씀드린 골다공증 이런 것뿐만 아니라 인지 기능에도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이제 치매에도 관련이 있다는 논문들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너무 낮으면 알츠하이머에 걸릴 수 있다라는 것들이 최근에 속속 문제가 됐어요. 특히 이제 노인분들이 되면 바깥 활동이 적으니까 이 비타민 D는 사실 우리가 하루에 30분씩 강력한 햇볕만 쬐도 저절로 얻어지는 건데 특히 겨울철에 우리가 실내에서만 앉아 계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능하면 햇볕이 있을 때 새벽 운동보다는 낮에 햇볕이 있을 때 운동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 밖에 아까 말씀드린 담배는 백해무익하고요. 당뇨병은 사실은 혈관 위험인자도 혈관 위험인자지만 이게 어느 정도로 심각하냐 하면요. 당뇨병이 잘 치료되지 않고 오랫동안 지속이 되면요. 알츠하이머에 걸릴 위험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여러분 잘 아시는 이 당뇨병이 소아당뇨는 제1형 당뇨고 성인은 제2형 당뇨예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알츠하이머 병을 뇌당뇨 혹은 제3형 당뇨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만큼
당뇨병이 잘 고쳐지지 않으면 알츠하이머병의 위험성이 상당히 높아져요. 그다음에 이제 고지혈증은 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동맥경화의 유발인자니까. 이제 우리가 명절이 되면 평상시에 잘 드시지 않던 이제 그 맛있는 입에 들어가면 살살 녹는 고기들이 있죠. 사실은 입에 맛있는 고기일수록 굉장히 더 해롭습니다. 사실은 입에 들어 살살 녹는다는 건 그만큼 지방이 많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불고기나 갈비를 댁에서 음식을 해 드시고 나서 나중에 설거지를 하다 보면 그 굳은 기름 보이시죠? 그러니까 그만큼 그것이 만약에 혈중에 녹아 들어갔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가 그래서 삼가를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죠. 그래서 생활 중에 특히 식습관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동물 실험에서 이 올해가 붉은 원숭이인데 이 붉은 원숭이예요. 리서스 몽키라고 해서 붉은 원숭이인데 얼굴이 좀 붉죠. 이 붉은 원숭이는 털도 붉어요. 이제 원숭이가 25, 26살 정도 되면 사람으로 치면 한 70대 정도의 노인이 됩니다. 그 왼쪽에 있는 원숭이는 아주 그 칼로리를 상당히 많이 제한을 했어요. 먹는 거를 일정량을 제한을 했고 오른쪽은 자기가 먹고 싶은 대로 그냥 해서 저렇게 20, 30년을 키웠어요. 이걸 좀 더 자세히 보면 칼로리를 제한 섭취를 한 원숭이는 오른쪽에 보시다시피 털도 아직 그냥 굉장히 매끄럽고 윤기가 있고 털이 소복하게 있는데 왼쪽에는 같은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털이 다 빠져 있고 원숭이도 얼굴에 보면 더 쪼글쪼글하고 백내장도 와요. 그만큼 노화가 빠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예전부터 소식하면 장수한다는 말이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음식하고 왜 관계가 있냐면 음식을 많이 드시면 그만큼 열량을 발휘하려고 이 신체에서 활동을 많이 하다 보면 그만큼 나쁜 활성산소가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항산화제가 많이 필요하다는 것이 그래서 있는 것이고 결국은 이런 활성산소가 많이 생기면 생길수록 노화가 촉진이 돼서 많이 먹은 너무 정도껏을 지키지 않고 많이 먹으면 저렇게 일찍 노화가 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하면 이런 여러 가지 혈관성 위험인자라든지 그다음에 만성적 스트레스, 아까 우울증 같은 거, 그다음에 머리를 다치는 것, 그다음에 비만과 같은 어떤 고지혈증도 마찬가지겠죠. 그다음에 이게 아까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이런 정신 신체 활동, 귀찮아, 복잡한 건 싫어, 나는 그거 다 골치 아파서 못하겠어. 이러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복잡한 거일수록 왜 그런지를 자꾸 따져보려고 해야지 뇌가 그만큼 활동을 하고요. 이렇게 그냥 소파에 앉아가지고 감자칩 먹으면서 TV 보면 가장 나쁜 생활 습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치매를 예방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지금까지 어떤 생활 습관이 나쁜가를 다 지금 아셨죠? 이제 우리가 보면 나도 반성해야 될 게 많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럼 과연 이런 생활 습관만으로도 우리가 치매 예방이 가능하다. 저는 단적으로 예방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좋은 생활 습관을 들이면요. 이 증상이 60대 초반에 나타날 것이 이만큼 뒤로 물러나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우리가 발생을 5년만 뒤로 물리면 우리나라 전체의 치매의 절반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만큼 생활 습관이 중요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치매 발생을 반으로 줄인다라는 것이 얼마나 간단한 일인가 하면 지금부터 말씀드린 이런 좋은 생활 습관을 들이면 되겠습니다. 뇌 건강식 아주 이게 중요한데 왜 뇌 건강식이 중요하느냐? 사실은 우리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어떤 공부를 하고 신체 활동으로 운동을 열심히 하고 이것은 내가 몸이 조금 아프거나 바깥 날씨가 나쁘거나 그럼 운동을 못 하게 되죠. 바쁘면 또 게을러서 안 하게 되죠. 그렇지만 우리가 배탈이 나지 않는 이상 1년 360일 한 끼도 걸리질 않아요. 그만큼 우리는 먹는 것에 하루 종일 집착을 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건강한 식생활을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잘 균형이 잡힌 식사만으로도 모든 성인병, 우리가 얘기하는 성인병, 그러니까 요즘에는 그것이 성인병이 아니라 사실은 나쁜 생활 습관 때문에 생기기 때문에 생활습관병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입에 맛있는 눈에 보기 좋은 인공 감미료나 이런 인공 색소는 가능하면 쓰면 안 되죠. 왜냐하면
거기에는 다른 독성 물질이 밝혀지지 않은 독성 물질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우리나라의 아직 그 어르신들의 특징인데 한 병원에 가서 약을 타면 그걸 나을 때까지 약을 계속 꾸준히 드셔야 되는데 조금 이게 급하게 안 나면 다른 병원 또 가고 그래서 약을 자꾸 많이 싸놓아요. 그리고 이제 어떤 경우에는 내가 어지러워서 이 약을 먹었더니 굉장히 빨리 낫어. 그래서 옆에 친구가 어지럽다 그러면 나 지난번에 이거 보니까 좋아서 자네도 한번 먹어봐. 그래서 다른 사람이 약을 먹는 경우도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건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그래서 약품에 의한 부작용도 상당히 많고요. 물론 이제 요새는 우리가 저장식품을 많이 먹게 되는데 사람들이 자꾸 그런 그 유기농이나 이런 것을 주장하는 이유는 그만큼 우리가 안심하고 먹을 수 있기 때문이죠. 저장이 오래되면 될수록 여러 가지 세균 감염이나 곰팡이가 노출될 위험이 많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 그림으로 한번 제가 가져와 봤는데요. 사실은 운동은 거의 매일 해야 되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정제되지 않은 현미나 그다음에 통밀과 같은 것으로 되어 있는 식품을 먹어야 되고 그다음에 매일 견과류와 제철 과일, 제철 채소를 드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뭐 발효식품, 전통 된장이라든지 장류를 드시면 되겠고 한 일주일에 2-3번은 닭고기나 등푸른 생선 그다음에 이제 사실은 육류 섭취, 이제 붉은 살 고기는 한 달에 한 번 정도만 섭취하면 돼요. 근데 대부분 아마 여러분 어떻습니까? 거꾸로 하실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이전과는 달리 그러니까 건강한 식습관이 얼마나 중요한가. 특히 하루에 1.5리터 정도의 생수를 드셔야지만 건강한 신체를 유지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몸을 많이 움직이면 돼요. 유산소 운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여러분한테 여쭤봤죠. 일주일에 3번 이상 운동하는 분이 얼마나 되시나 그랬더니 절반이 안 되셨어요. 우리가 유산소 운동을 하면은 이런 당뇨도 개선이 되고 고지혈증도 개선이 되고 더 좋은 것은 뇌로 올라가는 혈류가 개선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뇌의 노폐물을 빨리 걷어낼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좀 어려운 말이지만 저 BDNF라고 하는 물질이 생기는데 이건 운동을 하면 생겨요. 저 운동을 해서 생기는 저 물질은 뭐냐면 신경세포, 해마의 그 기억세포를 자꾸 증진시키는 그런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그런 혈관 위험성이 있으면 증상이 없더라도 빨리 우리가 건강검진 가서 혈압이 높다. 그러면 정상 혈압으로 빨리 돌려야 되고요. 그다음에 아무 증상이 없더라도 고지혈증, 당뇨가 있으면 우리가 체중도 조절을 하고 음식물을 조정을 해야 돼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혹시 담배를 피고 있는 분은 오늘 당장에 끊어야 됩니다. 나 줄여야 돼. 줄이는 거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끊어야 됩니다. 우리가 끊고서 3년만 지나면 담배를 안 핀 효과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신체 운동만 할 것이 아니라 이런 두뇌 운동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우리가 공부나 이런 연구를 많이 할수록 치매가 적어지는 것은 신경세포끼리의 연결망이 강화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것은 제2외국어 배우기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외국어 배우기를 권장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 나이에 외국어 배워가지고 뭐 어떻게 사실은 외국어를 배운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내가 모국어를 쓸 때 사용하는 뇌 영역하고 새로운 외국어를 사용하는 뇌 영역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한 번도 쓰지 않은 영역을 자극하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합니다. 외국에서 이루어진 연구들에 의하면 평생을 2개 국어 이상을 사용하는 그런 사람들은 1개 국어만 사용하는 사람보다 4.5년 정도 치매 발병이 늦어져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보면 거의 치매 발병을 절반 가까이 떨어뜨릴 수 있다는 그런 말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는 뇌를 자극하는 훈련에는 뭐 소설책 읽고 정리하는 것, 그다음에 성경책 읽고 그걸 모사하는 것, 불경도 좋고요. 그다음에 조금 단순한 업무보다는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업무. 그다음에 내가 아직 교육을 못 받은 바가 없더라도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새로운 것을 받는 평생 교육을 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이건 쥐 실험인데요. 왼쪽은 보통 우리가 실험실에서 저렇게 2마리씩 먹이와 물을 딱 주고 이게 보통의 쥐예요. 그런데 오른쪽 쥐는 보면 놀이도 있고 저기 운동기구도 있고 쥐는 새로운 걸 보면 그게 호기심 생겨서 가서 이게 뭔가 계속 만져보고 빨아보고 그런 그거 자체가 공부하는 거예요. 사람으로 치면. 그래서 이 보통 쥐하고 저 좋은 환경에서 잘 스트레스 없는 환경에서 키운 쥐를 3주만
키워가지고 비교를 하면 이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왼쪽에는 보통 쥐고요. 오른쪽 쥐는 3주 동안 그런 좋은 황에서 자란 쥐인데 굉장히 신경세포가 가지치기를 많이 했죠. 그러니까 3주 동안에 저런 일이 벌어지는데 만약에 여러분이 평생 동안 두뇌 활동을 해서 하면 얼마나 치매가 예방되겠다라는 것을 금방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다음에 아까 스트레스를 받는 거는 아주 백해무익이에요. 그래서 명상이라든지 기도라든지 뭐 요가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좋은 것으로 되어 있고요. 또 아마 이 중에는 야, 나 이것 좀 해줄래? 그러면 마음이 좋아가지고 나 바빠서 못해. 이렇게 못하고 한번 해볼게. 이러다가 일이 자꾸 쌓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나중에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죠. 그래서 가능하면 아예 조금 서운하더라도 나 지금 바빠서 안 돼. 다음에 해줄게. 이렇게 안 돼. 그러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항상 너그러운 자세, 항상 감사하는 자세가 필요하겠고요. 그다음에 충분한 수면. 근데 어떤 분들은 나는 잠을 충분히 잔 것 같지 않다 그러면서도 보면 시간이 여러 번 보면 7시간에서 10시간 자는데도 불구하고 잠이 부족하다 그런 분들은 대개 보면 토막잠을 자서 그래요. 토막잠. 응? 그래서 이제 충분한 수면. 뭐 여기 보면 편안한 음악도 좋고 뭐 라벤더 같은 좋은 향기 맡는 거 뭐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좋고요. 물론 뇌에 해로운 물질은 무조건 피하고 봐야 됩니다. 그렇다고 좋다고 해가지고 그것을 많이 드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적당히가 중요해요. 우리 동양에 옛날에 중용지도라는 게 있어요. 중용. 과하지도 않고 아주 모자라지도 않고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죠. 너무 과하면 오히려 좋은 물건도 해롭습니다. 그래서 잘 웃고 그다음에 조금이라도 의심이 되면 빨리 이거 혼자서 민간의료법을 하시지 말고 전문가를 찾아가서 적극적인 그런 상담을 받으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수면에 대해서는 아무리 말씀을 드려도 지나치지 않은데 왜 그런 거 하면요. 아까 말씀드린 그 아밀로이드 단백질, 그 나쁜 단백질이 뇌에서 빠져나가는 시간이 언제냐. 숙면을 취하는 동안에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만약에 평생 동안 내가 불면증에 시달렸다. 그럼 다른 사람보다 많이 못 빠져나갔으니까 그만큼 많이 뇌에 쌓여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숙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이제 한마디로 제가 요약을 하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혈관성 위험자, 특히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비만과 같은 것은 발견되는 즉시 빨리 미루지 말고 치료를 해야 되고 그래서 또 적당히 해서는 안 되고 철저하게 치료를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적어도 일주일에 3번 이상 운동을 해야 되는데 요즘에 이제 바쁘니까 뭐 야간에 한다든지 또 체육관에서 가는 물론 이제 그것도 좋습니다. 헬스 클럽에 가서 하는 것도 상당히 좋긴 한데 문제는 거기에 가면은 비타민 D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햇볕이 있을 적에 야외를 빨리 이제는 봄이 되면 여러분 철저하게 많이 하셔야 되는데 한 가지 여성분들한테 꼭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가볍게 얼굴에 그 선스크린, 그 차단제를 가볍게 바르고 하는 건 좋은데요. 여기다 뭐 막 이렇게 이상하게 우주인처럼 쓰고 하는 이거는 좋은 비타민을 내가 그냥 없애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반팔로 가능하면 많은 햇볕을 쬐는 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은 얼굴에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여기 이만큼 다 가리고 그러면은 밖에 나와서 운동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죠? 근데 이제 그러면 실내에서 운동하는 거 밖에서 운동하는 거에 그런 차이도 있지만 또 한 가지는 밖에서 운동을 하면요. 우리가 모르는 순간에 계속해서 주위 환경이 바뀌잖아요. 그 바뀌는 환경이 내 뇌를 끊임없이 자극을 해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도한 흡연은 과도할 게 없이 무조건 끊어야 되고 적당한 음주, 그것도 가능하면 붉은 포도주가 되겠고 그다음에 적극적이고 즐겁게 생활하는 거, 스트레스를 없애는 거가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누가 좋다고 나도 따라서 약 먹는 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고 반드시 의사의 처방을 받아서 적당한 약을 시간에 맞게 해야 되고 그다음에 뇌를 많이 보호를 해야 돼요. 여러분 외국에 여행 가보시면 우스꽝스럽게 이런 정장 차림에 자전거를 타는데도 여기 헬멧을 쓰죠.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정말 위험천만 보면 그 배달을 하시는 분들
그냥 다니시면 굉장히 많고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혹시 지금 여러분 자제분들이 주말에 나가서 자전거를 타거나 스케이트보드를 탈 적에 반드시 뇌를 보호하는 헬멧이 있어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민간요법, 누가 좋다 하는 것을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것은 절대로 여러분이 실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거고요.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으면 머뭇거리지 말고 요즘에는 어느 곳에든 치매 지원 센터도 있고 가까운 병원에 이런 치매나 아니면 인지기능을 상담해 주는 그런 병원이 많이 있으니까 가서 상담을 적극적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생활 습관을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생각을 바꾸면 됩니다. 생각 바꾸기란 뭐냐 하면 생각을 젊게 하자. 생각을 젊게 한다는 말은 고정관념에서 탈피하라는 말이에요. 이게 옳다라고 하지 말고 다른 사람 말도 듣고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해서 그러면 여러 가지 경우 수를 생각하면 내가 뇌를 젊게 하는 방법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각성하고 금주금. 아까 몸에 나쁜 것은 무조건 피해야 돼요. 바른 자세로 활기차게 걷기. 이거 아주 가능한 거죠, 여러분. 다 하실 수 있죠. 이거 아주 좋은 유산소 운동이고 특히 햇볕이 있을 적에 밖에서 하면 뇌도 자극을 하고 비타민 D도 거저 얻게 되겠습니다. 꾸밈 없는 뇌 건강식단.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입에 맛있는 음식일수록 사실은 몸에는 많이 해롭습니다. 입에 거친 것일수록 오래 씹어야 되는 것일수록 굉장히 몸에도 좋고 뇌에도 좋고. 여러분 그 잘 아시는 섬유질이 많은 채소들을 먹으면요. 그 섬유질 자체가 장 속에서 나쁜 물질, 유해 물질들을 다 흡착해서 밖으로 가지고 나가거든요. 그만큼 이런 뇌 건강 식단이 상당히 중요한. 마지막으로 기분 좋게 이웃을 위한 봉사. 이것은 여러분 잘 아시는 행복 호르몬인 엔돌핀이라는 것이 가장 많이 분비되는 때는 나보다 어려운 사람을 도와줄 때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봉사하시는 분들을 보면요. 못하면 몸이 견디질 못해요. 남을 위해서 기꺼이 봉사를 해야지만 항상 내가 즐거우니까. 그러니까 그분들은 가서 봉사하시면서는 하시는 말씀이 내가 봉사를 하지만 내가 이분들로부터 얻어가는 게 더 많다 하는 말씀은 바로 이런 기분 좋게 이웃을 위해서 하는 봉사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 바꾸기를 몸소 실천하시면 우리가 치매가 결코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 얼마든지 예방할 수가, 특히 40대부터 20, 30년간에 걸친 그 긴 기간 동안 좋은 생활 습관을 들이면 얼마든지 누구나 다 치매 걱정 없이 100세를 잘 맞이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강의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교수님 말씀 듣고 나니까 바꿔야 할 게 저부터 너무 많은 것 일단 같아요. 담배를 끊으시고요. 습관부터 해서 음식부터 해서 말이죠. 예, 그런데 사실 교수님 강의 듣기 전엔 약간 치매에 대해서 좀 두려움이 더 컸잖아요. 근데 이제는 생각 바꾸기를 하고 나면 좀 가능하겠다. 나도 치매 안 걸려 살 수 있겠다. 그런 생각 드시죠? 네. 적극적으로 질문하세요. 열심히 배우는 거 좋다잖아요. 네, 많이 질문하실 드시고 분. 질문하십시오. 부모님이 멀리 혼자 떨어져 생활을 하고 계신데 치매인지 아닌지 관찰하기 어려울 수 있는데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사실 이게 굉장히 요즘에 이제 핵가족 시대 때 제일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이제 물론 이제 매일 문안 전화는 드리겠죠. 이제 전화를 드렸는데 만약에 어머님이 어제 하신 말씀을 똑같이 되풀이한다. 뭐 한 번 정도는 괜찮아요. 그런데 요새 전화할 때마다 같은 말을 되풀이하신다. 이거는 한 번쯤 단기 기억이 없어졌다라는 것을 의심해 볼 만한 그런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 특히 자제분들이 명절 때라든지 뭐 생신 때 이런 때는 이제 한 번씩 가서 보시잖아요. 직접 가셨을 적에 이전과 달라진 점. 예를 들자면 냉장고를 열어봤더니 같은 물건이 계속 많이 쌓였다든지 혹은 상한 물건이 있다든지 혹은 이전에 비해서 집안 청소 상태나 설거지가 깨끗하지 못하다. 이러면은 이것은 일상생활에 문제가 있는 거. 어쩌면 벌써 초기 치매에 빠졌을 가능성이 있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번쯤 이상이 있다는 것을 감지를 하셔야 될 거예요. 물론 이제 최근에는 굉장히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그 웹카메라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기는 해요. 그래서 이제 식탁에 그걸 설치를 해놓고 식사 시간이라든지 약을 드시는 시간에 서울에서도 이제 그 시간에 웹카메라로 지금 약을 잘 들고 계신지 어머니한테 이제 벽에
뭐 약을 쭉 날짜별로 붙여놓고 드셨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요. 그런 뭐 최첨단 IT 기술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네. 예, 요즘 그 집에서도 치매 환자를 간병하는 그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그 치매 환자를 대할 때 꼭 지켜야 할 좋은 수칙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네.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사실은 이제 발생이 없어야 되겠지만 할 수 없이 이제 치매 환자를 댁에서 모셔야 된다 할 경우에 사실은 가정에서 모시는 가정 관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스트레스가 적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꼭 간과해서는 안 될 몇 가지 사항이 있는데요. 여러분 그 말을 못하는 갓난쟁이들도 보면 어떤 사람을 보면 방긋 웃는 반면에 어떤 사람을 보면은 보자마자 울죠. 그만큼 감정이입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치매 환자들은 굉장히 치매 정도가 심해가지고 가족을 잘 몰라볼 정도까지 나빠진다 하더라도 그때까지 감정이 살아있으세요. 그래서 그 앞에서는 절대로 귀찮다거나 혹은 화를 내거나 이런 표정을 하셔서는 안 되고 나는 어머님을 지금 내가 존경하고 어머니를 적극적으로 내가 보살펴드리겠다는 그런 것을 마음이 없이는 우러나지 않고서는 표정이 안 나오겠지만 하여튼 그렇게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말을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해를 못 하신다고 해가지고 자존심까지 없는 건 아니에요. 자존심이 굉장히 강하세요. 그래서 뭘 말씀하실 적에 그냥 모르시면서 끼어들지 마세요. 이렇게 절대로 하시면 안 되고 온전한 인격체로서 대접을 해드려야 됩니다. 물론 이제 그 예기치 못하게 뭐 벌컥 화를 낸다든지 뭘 의심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사실은 이런 분들은 이 주의 집중 시간이 짧기 때문에 그걸 어머니 그건 저는 이렇고 후는 이렇고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해를 못하고 더 화만 나죠. 그런 때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스낵을 주신다든지 잠깐 모시고 나서 산책을 한다든지 해가지고 그 상황을 모면해가지고 주의를 이렇게 환기를 시키면 조금 전에 일을 말짱 잊어버리시거든요. 그렇게 근데 이제 치매 환자를 댁에서 이렇게 모시다가 보면 요령이 많이 생겨요. 그런데 이제 한 가지 가족들이 꼭 도움을 주셔야 될 부분은 이런 게 있습니다. 치매에 걸리신 분들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능력이 많이 떨어져 있으세요. 그래서 혹간에는 이제 뭐 사형제면 장남이 다 불러놓고 야 나만 자식이냐? 우리 집에서 3개월, 너희 집 3개월 이렇게 돌아가면서 모셔. 절대로 안 될, 첫 번째로 피해야 될 일이에요. 왜냐하면 이 집에서 여기가 화장실이고 식당이고 이렇게 이제 장소를 익힐만 하면 둘째네 집으로 가면 또 다시 이렇게 그러면 굉장히 많이 나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한 집에서만 고생을 하면 어떻게 하겠는가. 그래서 이제 이것은 가족들이 주 보호자를 사실은 지치지 않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주말이라도 가서 주 보호자는 좀 쉬게 하고 나머지 가족들이 가서 치매 환자를 모시는 그래서 이제 십시일반을 하는 그런 게 이제 필요하겠죠. 그래야지만 가족 간의 불화도 좀 줄일 수가 있고요. 그게 또 치매 환자를 오랫동안 잘 가정에서 모시는 모습일 겁니다. 어른께서 환경이 변했다는 걸 느끼지 못하게 해드리고 반면 가족들끼리는 십시일반 서로 그렇죠. 나눠서 할 수 있도록. 그렇죠. 그게 아주 중요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분 또 질문하실 기회 네. 드리겠습니다. 치매 초기에는 우울증과 치매를 구분하기 잘 안 된다고 들었는데요. 그거는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지요? 아까 제가 우울증이 치매의 원인이 된다고 그랬죠. 이제 그 중년기 우울증. 그런데 젊었을 때는 치매가 오기 전 젊었을 때는 우울증이 없다가 나이 들면서 우울증이 생기는 분이 있으세요. 그런 경우에는 보면 모임에 나갔는데 내 친구들은 기억을 세세한 거 다 하는데 나는 자꾸 잊고 잘 대화를 하는데 대화가 안 되고 그러면 이제 그런 모임에 자꾸 빠지게 되거든요. 그게 이제 우울증의 시초가 되겠고요. 실제로 우울증하고 초기 치매하고는 감별이 상당히 어렵기는 해요. 그렇지만 이런 것은 우울증의 힌트가 될 수가 있어요. 뭐냐면 그냥 기분만 나쁜 것이 아니라 신체의 다른 부위, 식욕도 떨어지고 잠도 잘 못 자고 몸이 말라가고 이런 분들. 그다음에 이제 은연중에 아휴 내가 이렇게 살면 뭐 하나. 이제 그 중간에 내가 빨리 세상을 떴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말이라든지 행동으로 보이는 사람들은 우울증이라고 보면 틀림없습니다. 예, 그런 것이 이제 상당히 또 중요한 힌트가 되겠고요. 네. 치매 그 가족이 있으면요. 지금 증상이 없더라도 미리 검사를 받아보는 게 좋을까요? 그러니까 아주 그 중요한 질문을 하셨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족 중에 치매가 있으면 내가 치매가 올 확률이 약 40% 높아진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젊었을 때는 하실 필요는 없고요. 이제 50대 이후에 건강검진을 할 적에 그때 가서는 이제 이런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혈관성 위험 인자가 있는지를 꼭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분들은 치매 가족력이 있는 분들은 다른 사람보다 40%의 위험성이 높은 거니까 그만큼 건강 관리를 굉장히 더 철저하게 해야 되고요. 조금이라도 혈관 위험 인자가 있으면 철저히 관리를 하고 비만 생기지 않게 하고 뇌 건강식 더 해야 되고 그다음에 새로운 거를 습득하려고 그 두뇌 활동을 더 활발하게 해서 문화교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그다음에 아이들만 혼자 떨어져 있는 왕따가 위험한 게 아니고 어른들도 사실은 좋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내가 다른 사람과 대화를 안 하고 그냥 모임에 섞여 있어도 여기 자리에서 한 말씀도 안 하고 가만히 계셨어도 다른 사람 하는 말만 듣고 내 뇌가 계속 자극이 되거든요. 그럼으로써 혼자 계시지 말고 다른 사람들이랑 잘 어울려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치매 위험성이 있는 가족들이 해야 될 일 중에 하나죠.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오늘 많은 분들이 아마 관심 갖고 지켜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좋은 강의 들었습니다. 건국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신경과의 한설희 교수님이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선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표정 있는 가구 에몬스에서 백화점 상품권, 취업사관학교 경동대학교에서 백화점 상품권, 금성출판사 푸르넥 공방에서 백화점 상품권, 친환경 도자기 젠에서 백화점 상품권, NS 홈쇼핑에서 백화점 상품권, 금성침대에서 백화점 상품권 드리겠습니다. 내일 금요일 생생토크 당신의 선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